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계시는 이 마스크는요, 합성의 기본입니다. 저희가 지금 포토샵을 이용해 주어서 하는 기능의 여러 가지 중에서 보정에 대한 작업이 있을 것이겠고요.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따가지고 와서 합성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합성함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마스크라고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결과물 한번 보시면요. 제가 먼저 결과물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4번이군요. 자, 여기 보시면 원본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원본의 이미지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불타오르는 그림 하나 하고요. 쿠키 그림 하나 하고 두 개의 4-1과 4-2번의 이미지 두 가지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두 가지를 보아하니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군요. 만들 그림 보니까 불 속에 지금 쿠키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두 개가 이질감이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성되어 있잖아요. 즉, 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림 안쪽에다가 이 쿠키 이미지의 하얀색을 제외한 나머지의 그림을 눕기로 따가지고 와서 안에 집어넣어 주는데 깔끔하게 선 처리가 아니었던 두 개의 이미지가 두 개 아주 자연스럽게 합성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준비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쿠키 이미지에서의 하얀색을 제외한 나머지의 그림들을 선택해 오기 위해서 쓰는 방법 누구 쓰면 좋을까요? 이때는 마술봉이 제일 좋았겠죠. 마술봉 2를 선택해 주시고요. 꼭 조심해야 할 것은 뭡니까? 언제나 마술봉 2는요. 현재 한 개만 선택입니까? 추가할 것입니까? 제거할 것입니까? 꼭 눈여겨보시고 터런스의 색 범위가 얼마큼이었는지 연속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전체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텐데 지금은요. 자, 흰색이 거의 다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터런스의 수치는 뭐 기본적인 32를 넣어주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컨티우스는 넣어준 게 좋을까요? 안 넣어준 게 좋을까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컨티우스의 제거를 해버리면 체크를 빼버리면 이 안쪽에 있는 흰 색깔들도 몽땅 다 선택이 되어지겠죠. 왜? 연속된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컨티우스의 체크를 넣어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의 여기에 하얀색 부분을 콩 눌러보니까 잡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잘 잡힌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 데 있죠? 여기. 아래쪽은 또 안 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색이거든요. 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마술봉 툴에서의 공간을 추가하겠습니다를 지정하신 다음에 어디를 추가하실래요? 그림자에 있는 부분을 추가하셔야겠죠. 이쪽 부위를 콩 클릭합니다. 추가되죠? 좀 더 추가할게요. 여기 지금 안 된 부분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또 왼쪽에 이 부분도 추가할게요. 연속적으로 안 된 부분도 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배경이 다 됐다고 한다면 아직 물론 왼쪽과 오른쪽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이걸 뒤집어 주세요. 반전 컨트롤 쉬프트 I 반전해 놓고 난 다음 보시면은 누구를 추가하고 누구를 빼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올가미 툴 중에서 라조 툴 중에서 자유형 라조를 이용해 주어서 추가하시던지 빼시던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컨트롤 J로 눕기를 분리하시고요. 한 번쯤은 원본의 이미지를 눈 감겨 주어서 확인해 보시면 눕기 딴 이미지의 모양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언뜻 보기에 햄버거 패티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불타오르길래 혹시 불에 구워지는 불맛 나는 패티 뭐 그런 건지 알았어요. 자, 됐으면 이동툴을 가지고서 이동툴이겠죠? 단축키 V 이용해서 눕기가 되었던 쿠키에 있는 레이어만 불 속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서 적절한 사이즈를 변경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런 그림 합성까지 완료를 해 놓으시고, 자, 지금 상태에서 할 일이 뭐냐면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지금 붕 떠 있죠. 불 앞에 있는 쿠키이지 불 속에 있는 쿠키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얘 누구 쓰는 것이냐? 우리 어제 배웠던 사항의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썼던 마스크는요. 어디 영역 안에 쏙 집어넣어 주어라 라는 클리핑 마스크를 배웠다면, 어제 우리 여기 오른쪽에다가 하얀색 뭔가 도화지 한 개를 만들어서 검정색을 칠하면 내 그림이 안 보이고 흰색을 칠하면 내 그림이 보였던 것이잖아요. 이것도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를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을 쿠키 레이어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요 네모의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모의 동그라미. 요게 레이어 마스크를 얹어 주겠습니다. 이 말 뜻인 거예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쿠키 그림 오른쪽에 하얀색의 도화지 한 가지가 생성되고요. 이 자리에다가 검정색을 칠하면 내 그림 쿠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흰색을 칠하면 내 쿠키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색이죠? 흰색이니까 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검정색을 칠하면은 내 그림이 안 보이는데, 자, 그 두 개 중간색이에요. 회색을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만 보이는 거죠. 그럼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브러쉬에서의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 그 다음에 전경색을 검정색을 쓸 겁니다. 혹여 저처럼 흰색이 앞에 올라와 있다면 두 개를 전환시키면 되겠죠. 검정색을 쓸 거니까요. 전경색을 검정으로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브러쉬를 쓰기는 쓸 건데 이 상단 위에 보세요. 현재 브러쉬가 선명하게 검정색을 쓰는 것인지 겉주변이 뽀얗게 되는 것인지 보셔야 합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저처럼 뽀얗습니까? 뽀얀 것은 뭘까요? 제가 여기를 색칠해서 쓸 때에 얘는 검정이지만 이쪽은 뭘까요? 회색이 나온다 말 뜻이잖아요. 회색은 뭡니까? 반반만 보여주겠다 이 말 뜻인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온다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툴 사이즈를 한 이 정도 사이즈 만든 다음에 검정색을 칠하면 쿠키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주변을 쓱 이렇게 해보세요. 쿠키의 끝선이 안 보이게끔. 그럼 불 속에 있는 모양처럼 볼 수가 있겠죠. 잘못했어요. 난 다시 원상태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의 전경색을 흰색을 둬보세요. 둔 다음에 이 자리 보세요. 이 자리. 이 자리에 검정되어 있는 부분을 흰색으로 해체해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다시 검정색을 칠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쿠키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처음 봤던 쿠키의 끝선이 선명할 때와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합성되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언제라도 흰색을 칠해 주시면 정상적인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편집과 수정에 아주 용이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기능 쓸 때에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 마스크를 제가 이 교재를 쓰지 않고 제 책을 쓸 때 있었거든요. 제 예제를 썼을 때는 꼭 항상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연예인들은 유명 연예인들끼리 결혼한 게 별로 없지만 한때에 우리나라 연예인계에서의 세기의 결혼이라고 해서 장동건하고 고소영 결혼했었죠. 그 다음에 원빈하고 이다은 결혼했지 않습니까? 또 누구 있었죠? 요 근래에 선남 선녀 결혼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기는 어떤 모습일까를 어떻게 하냐? 먼저 아이 얼굴, 그냥 일반적인 아이 얼굴을 가지고 와요. 그 위에다가 만약에 장동건의 눈을 닮게 하고 싶다. 장동건의 얼굴을 얹어서 눈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검정치하는 거예요. 고소영의 코와 입술 닮게 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코와 입술 놔두고 고소영을 다 나머지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얼굴형의 장동건 얼굴에 고소영의 코와 입술, 원빈의 눈에 쌍꺼풀의 코에 이나영의 입술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많이 썼던 기술입니다. 그게 모두 다 이런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 줘서 합성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예능 프로에 보시면 누구하고 결혼했었을 때 아기가 이런 모습일 거라면서 가져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런 기술로 합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습은 제 책이 아니니까 이건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성한다는 레이어 마스크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거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사항도 일단 일단락 치고 난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레이어 마스크를 한 번만 더 해볼 겁니다. 이건 제가 맡겨볼 건데요. 페이지 203페이지 한번 보세요. 203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분재용 나무 하나, 빌딩 하나가 합쳐진 상태에서의 오른쪽 그림이 보이시죠? 물론 배경은 그라디언트 기능을 이용해 주어서 주황색에서 노란색이 나온 것입니다. 이건 저랑 같이 해볼 건데요. 나머지의 레이어 마스크 기능은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해보실 겁니다. 자, 예제 소스를 불러올게요. 컨트롤 오픈에 O 눌러서 두 개의 이미지입니다. 심화 3-1과 3-2를 가져올게요. 자, 잘 보세요. 이 두 가지의 그림을 어떻게 합성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잘 보다 보니까 아래는 나무인데 위엔 빌딩인데 여기 부위 보세요. 자연스럽게 합성된 모습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뭘까요? 바로 레이어 마스크를 한 자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 좀 보실래요? 이쪽은 노란색이 좀 진하고 안쪽으로 갈수록 노란색이 좀 옅어지는 모양이겠죠? 이건 뭐죠? 그라데이션 기능이 이용됐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랑 같이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여기 한번 그림 좀 볼까요? 자, 요 그림 이미지에다가 만들어 볼 것인데요. 먼저 이 이미지는 하얀색 배경과 이 나무가 합쳐 있는 그림이어서 이러한 합성이 되질 못해요. 하니까 이 그림에서 이 나무 그림의 이미지를 눕기를 따서 어떻게 할까요? 분리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본은 가만히 두세요. 컨트롤 J로 하나 카피한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항상 어떻게 했었죠? 이런 그림인 경우에 눕기하기 위해서 하얀 배경을 선택을 하고 반전시키고 난 다음에 반전되었던 대상체를 끌어갖고 왔잖아요. 같은 방법이지만 조금만 다르게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이미지 레이어에서 하얀색 그림만 선택한 다음에 배경만
하얀색 배경을 델리트로 지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되겠죠? 자, 해볼게요. 여기에 카피했던 원본은 두셔야합니다. 카피했었던 요 녀석에다가 선택한 다음에 마술봉을 이용해 주어서 마술봉의 수치는 32 톨러런스에 컨티우스는 선택된 상태에서 배경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잡힐 거예요. 뿅. 됐죠? 그 상태에서 이 하얀색 그림을 어떻게 할까요? 날려버립시다예요. 델리트 눌러보세요. 뿅.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됐죠? 배경이 날아갔어요. 이거를 언제 활용하는 것이냐? 제가 어제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회사 내에서 문서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도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결제를 안 해요. 물론 사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장을 찍어야 할 경우 때에 여러분 도장을 먼저 흰 A4 용지에다 찍어 놓으세요. 스캔 받아요. 그러면 뒤가 하얗고 여러분 도장에 빨간색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얀 부분만 마술봉으로 콩 찍어요. 그 다음에 날려버려요. 델리트를. 그러면 여러분들 빨간색 인형만 나올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걔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을 썼어야 되는데 어제 깜빡 이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자, 이건 보기만 듣기만 하세요. 자, 지금 이 상태입니다. 제가 보세요. 지금 이 투명이죠. 투명. 이 상태 제가 저장을 해볼 거예요. 저장할 때에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저장하실 때 여기 보시면 아래에 Save As라고 있을 겁니다. Save는 그 파일명 그대로 저장할 것이냐, Save As는 다른 이름으로 할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Save As를 할 것인데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저희가 이용 중이었던 워크북 포토샵 2020 있는 자리에다가 PSD 형태로 저장을 하시면요. PSD 형태로 저장하시면 현재 우리 작업했던 레이어 있죠? 그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재작업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수정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한데 우리 뭡니까? 하나의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이 상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연습 한 다음에 PSD 형태로 저장을 해볼게요. 연습입니다. 저장을 했어요. 한 다음에 끌게요. 다시 포토샵을 켜볼게요. 킨 다음 오픈을 해서 그 연습점 PSD 아까 지정한 전화니까요. 그쵸? 얘를 선택해 가져오면 아까 작업했었던 그 파일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가져오죠. 레이어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저장법. 자, 나는 현재 보이는 이 뒤가 투명이었던 이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요. 그쵸? 이 모습을 나는 하나의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거야 라고 하시면 파일 메뉴에서의 Save As 눌러서 연습이란 이름의 JPG를 가져올 거예요. 그럼 JPG 아시죠? 일반적인 사진입니다. 자, 저장을 할게요. 팡! 이게 뭐냐면 퀄리티예요. 품질 얼마큼 좋게 하겠습니까? 전 최대로 올리겠습니다. OK 눌러볼게요. 자, 저는 분명히 작업된 것을요. 뒷배경이 하얀색이었나요? 투명이었나요? 투명이었죠. 파일명 뭡니까? JPG였었어요. JPG. 그쵸? 자, 그런데 이 문서를 제가 다른 데서 불러와 볼게요. 다른 데 어디서 할까요? 어디에서 불러오냐면요. 파워포인트 없나? 자, 보세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많이 이용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불러와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여기 내에서 삽입해서 그림을 불러올게요. 그림은 여기에 있는 연습, 아까 뒷배경 투명 만들었잖아요. 투명, 그쵸? 투명을 불러와 볼게요. 잘 된 것 같죠? 그쵸?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도형 한 개를 만들어서 도형의 색깔을 만들어서 보고요. 얘를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배경이 투명입니까? 흰색입니까? 흰색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도장을 인형을 콩 찍어서 스캔 받아갖고 와서 배경을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그 배경에 날렸던 이미지 형태를 JPG 만들었다고 쳐요. 이 상황이 있거든요. 이상하다 합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포토샵에서 배경을 날렸는데 왜 나오지? JPG는 자동적으로 투명 배경을 흰색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파일 형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도장에서의 주변을 날려버리고 도장만 나오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요, 배경을 날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배경을 투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로 해야 되는 것이냐? 반드시 그럼 PNG라는 파일 본 적 있습니까? PNG? 이미지 파일 중에서 PNG라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PNG 형태로 이미지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PNG 형태를 불러와 볼게요. 어떻습니까? 배경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장을 인형을 사용할 때에는 저장을 뭘로 합니까? 배경을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PNG로 저장하시면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포토샵에서 만들어주는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구나. 첫 번째는 네모 형태의 JPG 형태의 이미지가 배경까지 꽉 차 있다면 JPG를 좋아요. 압축도 잘하고 용량도 적은데 화질은 좋아요. 한데 지금처럼 유행에 따라 주어서 여러분들의 이용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배경은 필요가 없이 대상체만 있으면 되겠다. 배경은 투명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저장법만 달리하시면 됩니다. 배경을 날려버리시고 PNG 형태의 형식으로 세이브하시면 이처럼 배경이 없는 상태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뒷배경이 지금처럼 하늘색이나 색깔이 있지 않고요, 흰색이었다면 관계없겠죠. 흰색이었다면 배경이 흰색이건 투명이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배경이 색깔이 있는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서 저장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요거 한 가지에 대한 사항이에요. 배경 투명에 대한 설명을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투명을 저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얀색은 있어야 할 것이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빈 레이어 한 개를 추가합니다. 빈 레이어 요거 빈 레이어 한 개를 추가해서 아까 우리 이 나무 뒤에 그라데이션 주황에서 노랑으로 되어 있는 건 그라데이션 봤잖아요. 걔를 이 빈 레이어에 만들 거예요. 자,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까요? 왼쪽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툴이 있습니다. 선택되었으면 상단 위에 그라디언트 컬러 바를 지정할 수 있는 단추가 있죠? 눌러서 우리 색깔 몇 개 쓸까요? 두 개를 쓸 거예요. 노란색과 좀 더 진한 노란색을 쓸 겁니다. 그러면 색깔이 지금 여러 개 나온 것들 중에서 이 두 개는 빼버리면 되겠죠? 뺄 때는 아래로 컬러바를 당겨내시면 돼요. 잡아 당기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노란색에서 끝색은 약간 주황빛 나는 노란색으로 하겠다. 라고 지정하신 다음 OK 누르시고요. 잘 보세요.
색 지정됐으면 여기 보세요. 컬러 오른쪽에 유형이 있어요. 스타일. 그라디언트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요. 선형이라고 해서 선분 형태, 직선의 형태를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디얼이라고 해서요. 원형의 형태로 그라디에이션이 만들어집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제일 많이 쓸 텐데 자, 제가 선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지원하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한번 그라디언트를 실습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시작을 여기에서 하고요. 끝을 여기에서 끝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냅니다. 한데 삐뚤빼뚤하잖아요. 삐뚤하면 각도도 바뀌어요. 각도 바뀝니다. 지금 잘 안 보이나요? 다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요. 그쵸? 나는 똑바로 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요. 선 넣어줄 때에 Shift 키를 누르시면 똑바로 갑니다. 직선으로 가요. 직선이요. 자, 저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는 내가 지금 노란색, 얘는 정확하게 지금 주황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요. 시작을 이쯤에서 어중간히 했다가 이쯤에서 어중간히 끝낼 때 있을 거예요. 보실래요? 이렇게요. 그럼 어떤 상황 나오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얘로 끝냈기 때문에 이게 1번 시작, 얘가 2번 끝입니다. 요 왼쪽은요 무조건 노란색이에요. 이 오른쪽은 무조건 주황색이 나오는 거예요. 내 그라데이션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차이 보실래요? 지금 차이 보시면 지금 변화가 여기만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부터 이만큼 했다고 쳐볼게요. 범위 폭이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달라지죠. 좁게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입니다. 좁게 해볼게요. 범위 폭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변화가 되는 것이 여기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얘부터 얘를 해봤으면 이만큼의 변화가 있는 건데 얘부터 얘만 잡으면 요거밖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여러분들 그라디언트를 넣어주실 때에는요 끝에서 끝 넣어주는 거 제일 좋아요. 이게 선형이에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단 메뉴에서의 두 번째였던 레디얼을 눌러볼게요. 제가 누른 다음에 중심은 여기에서 바깥쪽 이쪽으로 퍼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갑니다. 원형이에요. 원형. 그쵸? 다시 한번. 자, 나는 여기를 중심으로 노란색으로 해서 주황색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중심 여기에서 이쪽으로 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선 보이십니까?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나무가 앞에 보여야 하니까 그라데이션 레이어를 뒤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